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정말로 2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26년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올해 확보할 수 있었던 2천만 원짜리 투자 공간이 영원히 사라져 버려요. 되돌릴 수 없어요. 계좌 하나 안 만들어 놔서 2천만 원 날리는 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겨우 5분이면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전혀 안 드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똥줄 타지 않게 지금 바로 만드세요. 이 계좌 이름이 ISA인데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절세 계좌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ISA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ISA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줄임말이에요. 이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진짜 단순해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특별한 투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장 안에 예금을 넣어도 되고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도 돼요. 그리고 이 통장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붙는 세금을 크게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거예요. 보통 금융상품에서 돈을 벌면 무조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예금이자 50만 원이 붙으면 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뜯기는 거죠. 배당금도 똑같이 15.4%를 떼가고요. 그런데 ISA 통장 안에서 생긴 수익은 완전히 달라요.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그걸 넘는 금액도 고작 9.9%만 내면 돼요. 15.4%에서 9.9% 줄어드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죠. ISA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가 뭐냐면 이 통장에서 생긴 소득을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빠지고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빠져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금융소득이 늘면 건보료가 확 올라갈 수 있는데 ISA 수익은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ISA를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가입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도 가능해요.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잡히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1년 동안 이자랑 배당으로 받은 돈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을 말해요. 이 기준에 한 번 걸리면 앞으로 3년 동안 ISA를 새로 못 만들어요. 이미 갖고 있는 계좌는 계속 쓸 수 있는데 새로 개설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입 조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유형 선택이에요. ISA 가입 유형에는 일반형이랑 서민형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면제 한도예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완전히 0원이고 서민형은 무려 400만 원까지 0원이에요. 그리고 면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둘 다 9%만 내면 돼요. 똑같은 계좌인데 가입 유형에 따라 혜택이 무려 2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서민형은 소득 조건이 있어서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는 사람은 연봉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 8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 금액이란 내가 번 돈에서 필요, 경비랑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4천만 원 받는 A씨가 있어요.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서민형 조건에 해당되죠. 그런데 A씨가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수강료 수입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니 연간 800만 원 정도 소득이 잡혔어요. 이제 A씨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긴 거니까 종합소득 금액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합친 금액이 800만 원을 넘으면 서민형 자격을 잃게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가입할 때 자격만 본다는 점이에요. 지금 서민형 조건에 맞으면 서민형으로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거나 부수입이 늘어나도 이미 만든 계좌는 서민형 그대로 유지돼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다음에 새로 만들면 일반형밖에 못 만들어요. 유형을 정했으면 이제 어떤 종류의 ISA를 만들지 골라야 해요. 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개형은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예요. 주식이랑 ETF를 골라서 직접 거래할 수 있죠. 신탁형은 내가 이거 사달라고 지시하면 금융회사가 대신 사주는 구조이고요. 일임형은 운용 자체를 전문가한테 완전히 맡기는 방식이에요. 직접 투자하고 싶으면 중개형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신탁형이나 일임형만 팔아요. 그래서 ETF나 주식을 직접 거래하고 싶으면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하셔야 해요. 이미 은행에서 ISA를 만들었는데 중개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안에 담아둔 금융상품이 같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먼저 갖고 있는 상품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 그 현금만 새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적금을 중간에 깨면 약속한 이자를 다 못 받을 수 있고 펀드가 마이너스 상태면 손해를 확정짓고 옮겨야 하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이제 ISA의 핵심 기능인 세금 줄이는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A 안에서 생긴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 면제이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만 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손익통산이라는 제도가 적용되거든요. 손익통산이란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 그 안에서 생긴 모든 이익이랑 손해를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ISA에서 X펀드로 250만 원 벌었는데 YETF에서는 150만 원 손해를 봤어요. 세금 계산할 때 250만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순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져요. 일반형 세금 면제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완전히 0원이 되는 거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둘 게 있어요. 원래 국내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은 세금을 안 내요. 카카오 주식을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아도 그 차익 5만 원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ISA 밖에서 거래해도 똑같이 세금이 없고요. 그래서 ISA 안에서 국내 주식으로 차익을 얻어도 추가로 세금 혜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원래 안 내도 되는 걸 안 내는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손익통산에서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국내 주식 손실도 손익통산에 포함되게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 국내 주식에서 손해봤으면 그만큼 다른 상품이 이겨서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금융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400만 원 손해보고 해외 ETF에서 600만 원 이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국내 주식 손실이 빠져서 6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었는데 지금은 둘을 합쳐서 순이익 200만 원으로 계산돼요.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는 세금 면제니까 이 경우 세금이 완전히 0원이 되는 거죠. 국내 주식을 ISA에 담는 게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래 15.4%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ISA 안에서 받은 배당금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국내 주식을 ISA에 담아두고 배당금을 받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돈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ISA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천만 원이고 5년 합쳐서 1억 원까지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 한도를 연 3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도가 넘어가는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한도가 적용되죠. 그래서 아직 ISA가 없으신 분들은
12월 안에 계좌 개설만이라도 해두셔야 해요.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만 있으면 올해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ISA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해요. 계좌 만든 날부터만 3년이 지나야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3년이 되기 전에 깨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돌려줘야 해요. 일반 계좌로 투자한 것처럼 15.4%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으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9,999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면 3년째 되는 날 연장 신청을 안 하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돼요. 깜빡하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죠. 9,999년으로 해두면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해지하면 되고 3년만 넘기면 언제 해지해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ISA에서 빼낼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800만 원을 넣어서 수익이 붙어서 9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800만 원까지예요. 수익분 100만 원은 계좌에 묶여 있어요. 중도 인출에는 대가가 따라요. 한번 뺀 금액만큼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요. 5년 동안 한도를 쌓아서 1억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뒀는데 급해서 2천만 원을 뺐다면 그 계좌는 이제 8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다시 1억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중도 인출은 정말 급할 때만 쓰시는 게 좋아요. ISA 해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해지하기 전에 갖고 있는 상품을 정리해서 손익을 확정지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ISA에 ETF를 4천만 원어치 사서 계속 갖고 있다가 평가 금액이 5,50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1,500만 원 수익이죠. 이 상태에서 안 팔고 바로 해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없으니까 확정된 수익이 없어요. 장부상으로는 1,500만 원 이익이지만 실제로 확정된 이익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손익 자체가 없는 셈이에요. 1,5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지 전에 ETF를 팔아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해요. 그래서 ISA 만기가 다가오면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ISA를 해지해도 계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ISA라는 세금 혜택 껍데기만 벗겨지고 그대로 일반 투자 계좌로 바뀌어요. 해지한 다음에도 같은 계좌에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ISA 만기가 됐을 때 돈을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연금 계좌랑 연결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연금저축이랑 IRP에는 1년에 합쳐서 1,800만 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은 이 한도랑 별개로 옮길 수 있어요. ISA에서 8천만 원이 나왔으면 8천만 원 전부를 연금 계좌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 원까지요.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그 금액을 바로 빼주는 거라 효과가 엄청나요. ISA에서 세금 면제 혜택 받고 연금 계좌로 옮겨서 세액공제까지 받고 두 번 혜택을 받는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액공제 받은 연금 계좌도는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해요.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 받아야 하고요. 만 55세 전에 한꺼번에 빼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16.5% 세금을 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던 돈도 다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세액공제를 안 받는 방법도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저축에 넣되
연말 정산할 때 공제 항목에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 55세 전에 빼도 12.5% 벌금이 안 붙어요. 연금 계좌도 ISA처럼 안 해서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안 붙거든요. 이 방식을 쓰실 때는 기존에 세액 공제받던 연금저축이랑 섞으면 안 돼요. 공제받은 돈이랑 안 받은 돈이 한 계좌에 섞이면 나중에 정산이 복잡해져요. ISA 만기 자금 전용 연금저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옮기시는 게 좋아요.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IRP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ISA의 기본 구조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건강보험료예요. 이게 ISA를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잖아요. 회사원은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가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달라요. 본인 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붙고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돼요. 문제는 금융소득도 건보료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자랑 배당으로 받은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1,500만 원을 받았다면 500만 원 넘은 것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1,500만 원 전체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요. ISA 수익은 분리과세라서 건보료 계산에서 빠져요. ISA 안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어요. 특히 나중에 조기 퇴직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할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흔히 세우는 계획이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야 추가 건보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1천만 원 넘는 부분부터 전부 건보료에 반영돼요. 월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연간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약 8%의 건보율을 적용하면 월 20만 원 안팎의 추가 보험료가 나가요. 여기에 15.4% 세금까지 떼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은퇴 자금은 일반 계좌보다 ISA 같은 세금 줄여주는 계좌에 모아두는 게 유리해요. 지금까지 ISA의 구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서민형 자격이 되시면 서민형으로, 안 되시면 일반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직접 투자하고 싶으시면 증권사 중개형으로 가시고요.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해 두시고 최소 3년 이상 안 쓸 돈으로 투자하세요.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꾸준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매달 일정액을 넣는 방식이 위험 관리에 효과적이거든요. 투자 종목은 해외 ETF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세금이 없어서 ISA에 담아도 추가로 세금 혜택 받을 게 없거든요. 다만 2025년 7월 이후로는 국내 주식 손실도 손익통산에 포함되니까 다른 상품 이익을 상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배당 목적이면 국내 주식 담아도 되고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처럼 이자 수익이 생기는 상품도 ISA에 넣으면 세금 면제 혜택 대상이 돼요. 만기 해지 전에는 갖고 있는 상품을 정리해서 손익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 신청하세요. 그래야 손익통산이 제대로 적용되고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해지한 다음에는 바로 새 ISA를 개설해도 돼요. 다만 새 계좌는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서민형 자격도 개설할 때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심사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실 분들은 세액 공제 받을지 말지 먼저 결정하세요. 공제를 받으시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이 붙고 안 받으시면 자유롭게 뺄 수 있어요.
공제를 안 받으실 경우 기존 연금저축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옮기시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ISA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냐? 안 돼요. 1인당 한 계좌만 가능해요. 다만 금융회사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A증권에서 B증권으로 이전해도 처음 만든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3년 만기 계산할 때 불이익 없어요. ISA를 해지하고 바로 새로 개설할 수 있냐? 가능해요. 해지 끝나고 바로 새로 가입하시면 돼요. 단, 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0원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전 계좌에서 쌓였던 한도는 안 넘어와요. 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냐? ISA는 본인 이름으로만 가입 가능해요.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되고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자격이 생겨요. 자녀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주실 때는 증여세 기준에 주의하셔야 해요. ISA 투자로 원금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냐? 원금 손실은 일반 계좌랑 똑같이 날 수 있어요. ISA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계좌가 아니에요. 세금 혜택만 주는 거예요. 예금을 넣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고,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일반 계좌랑 같아요. ISA에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냐? 안 돼요. ISA 안에서 해외 개별 종목 직접 거래는 허용되지 않아요. 해외 투자를 하시려면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셔야 해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ISA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투자 전용 계좌예요.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 완전 면제이고 넘는 부분도 9.9%만 내면 돼요. 분리과세라서 건보료에도 영향이 없고요.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할 건 만기 해지 전에 갖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손익을 확정해야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는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바로 증권사 앱 열어서 ISA 개설하세요. 5분이면 끝나요. 돈 안 넣어도 돼요. 계좌만 만들어두면 올해 한도 2천만 원이 살아남아요. 26년 12월 31일 자정 넘기면 그 2천만 원은 영원히 사라져요. 오늘 안에 꼭 만들어 두시고요. 주변에 아직 ISA 모르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